우리나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ACS 환자한테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비율하고 아스피린 플러스 stronger P2Y12 이니비터 예를 들면 프라수하고 타이카그렐라죠. 비율이 여전히 아직은 클로피도를 쓰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극동아시아인에서는 이 강한 에이전트를 썼을 때 이스케믹 이벤트 득은 별로 없으면서 블리딩 로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희들 비롯해서 몇몇 그룹에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한국하고 적어도 일본인, 뭐 중국인도 포함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극동아시아인한테서는 레귤러 도즈의 프라수를 쓰더라도 많이 씁니다. 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요. 타이카는 하루에 2번 먹어야 되고 프라수는 톨러러빌리티가 워낙 좋아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타이카는 뭐 디스프니아 등등, 이지 브루즈빌리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겠다 하면 이제 프라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강한 약을 쓸 필요가 있는 페이즈가 스텐트 넣고 난 직후 한 1개월 정도 비교적 스럼보틱 밀류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텐트 넣고 혈관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이 강한 프라수를 반 용량으로 줄여도 충분히 된다.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진료 현장에서 프라수를 쓸 수 있는 환자들, ACS 환자 중에서 한 3분의 2 환자는 프라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한 달간은 10mg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5mg으로 줄이면은 블리딩 이벤트를 줄이니까 환자로부터 여러 가지 컴플레인트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케믹 이벤트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이제 서클 애널리시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나이는 뭐 비슷합니다. 리스크 리덕션이. 그런데 섹스를 보면 메일보다는 피메일에서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득을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메일보다 피메일이 바디 사이즈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자한테 특히 도즈 리덕션 했을 때 베네피트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KD 같은 것도 CKD 환자들이 의외로 블리딩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도 적극적으로 reduced dose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는 뭐 전부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ubgroup analysis에서 물론 p-value의 인터랙션은 없습니다만은 요게 샘플 사이즈가 왕창 늘어나면은 인터랙션 p-value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역시 피메일이 리덕션 도즈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요, 효과가. 그 다음에 블리딩 이벤트가 많은 CKD 환자한테서 리덕션 스트래티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항혈소판 요법을 여러 개 다른 걸로 비교하는 그런 무작위 배정,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략이 대부분 비교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DAPT, 아스피린 클로피도 또는 아스피린 프라수 또는 아스피린 타이카를 고정해 놓고서 그 양제요법의 기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1개월 대 12개월 또는 3개월 대 12개월, 6개월 대 12개월 뭐 등등으로 비교한. 근데 제너럴 트렌드 메타아날리시스 해보니까 짧게 쓰는 게 오히려 낫더라. 예상외였죠. 우리는 스텐트 넣으면 이스키미아만 항상 생각했는데 한 5년 전부터 블리딩 이슈가 등장을 했고 블리딩 때문에 하드 엔드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블리딩이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 혈소판 약제를 끊게 됩니다. 그 언저리에 트롬보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리딩이 뭔가 교란을 트리거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블리딩 환자들이
보면은 이스케믹 이벤트가 높아요. 블리딩으로서 카운트 되지만 그로 인해서 약을 끊음으로 해서 트롬보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shorter duration DABT가 낫다라는 하나의 큰 트렌드가 나왔죠. 두 번째 연구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약제를 비교하는 겁니다. FDA 또는 유럽 허가 임상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타이카가 아스피린 클로피도보다 좋았어요. 또는 아스피린 프라수가 아스피린 클로피도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타이카그렐하고 프라수그렐이 미국에서 허가가 나와서 엄청나게 팔렸죠. 그게 코케시안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 한국에서 해보니까 아니에요. 아스피린 클로피도 vs 아스피린 프라수 또는 아스피린 타이카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 내에서도 오락가락 하는데 저희 연구를 보면은 아스피린 타이카, 아스피린 프라수가 블리딩은 증가시키는 걸로 확실하게 나왔고 이스케믹 이벤트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코리안 AMI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해 보기도 그렇고 우리 그랜드 DS 레지스트리 3만 명 데이터를 분석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모든 환자한테 스트롱거 에이전트를 쓰는 거 그런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서양은 아직 스트롱거 에이전트 DABT가 낫다라고 믿고 있고 동양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어떤 sub그룹은 conventional DABT, 클로피도그를 쓴 DABT가 더 낫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클로피도그럴 베이스 DABT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ACS 환자나 AMI 환자조차도. 그런 게 있는데 세 번째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바로 de-escalation 스트래티지예요. 어느 시점에 용량을 줄인다든지 본 연구는 바로 de-escalation 스트래티지를 검증한 거죠. 채택한 약물은 톨러를 하면서도 클로피도보다는 조금 강해가지고 ACS 환자한테 뭔가 적절한 약인 프라수를 선택했고 de-escalation 1개월 정도 정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1개월 이내에는 이스케믹 리스크가 도미넌트합니다. 그런데 크로닉 페이즈가 되면은 이스케믹 리스크는 다 subside 돼요. 왜냐하면 스탠트가 내피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블리딩 이벤트는 항상 똑같게 되죠. 그래서 비중은 블리딩 리스크가 더 무거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 가서는 de-escalation 하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de-escalation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타이카 시장이 큽니다. 티카그렐러가. 왜냐하면 티카그렐러를 시판하는 회사가 영국의 애스트라제네카 회사고 세일즈 마케팅 액티비티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활발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타이카그렐러의 마켓 쉐어가 높습니다. 프라스그렐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저조한데 독일만 나름대로 프라스그렐을 상당히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독일에서 수행된 미넨그룹이 수행한 이자르 리액트 5 RCT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컴퍼니가 인볼브 되지 않았어요. 그냥 investigator initiated trial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도 실은 하이포테시스는 타이카가 더 나을 걸로 했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프라수가 더 나았습니다. 물론 이 연구의 여러 가지 디자인상의 허점 때문에 프라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라는 타이카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프라수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아마 유럽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타이카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ost Reduce ACS-RCT의 가치는 그런 관성을 조금 재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코케이시아는 타이카를 메인리 쓴다고 하더라도 블리딩 텐den시가 높은 이스트 에이션조차 타이카 관성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고 프라수가 상당히 적당한 약인데 그 프라수도 잘 쓰니까 거의 클로피도그렐 같은 그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스럼보시스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에피커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침이 아닌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